교수님, 그러면 재발을 하면 어떤 치료들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재발을 하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일 거고, 이거는 사실은 그러지 않는 분들은 느끼기 참 어려운 감정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사회자분들이 이제 외과 교수님이신데 국소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발이라도 이제 유방암 원래 생겼던 부위에 이제 재발하는 거고요. 그런 경우는 반드시 수술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수술한 경우에는 수술에다가 뭐 약물 치료 혹은 방사선 치료 이런 치료들을 하게 되면 사실은 완치율이 여전히 50% 이상 됩니다. 50% 60% 되니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전신 재발한 경우에,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부위가 아니라 다른 장기, 그러니까 주로 다른 장기 가는 경우는 이제 혈액을 통해서 이제 암세포가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증식을 해서 이제 전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렇게 전이가 되고 재발됐을 때, 즉 전신 전이가 됐을 때는 치료는 아쉽게도 약물 치료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외적으로 수술하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약물 치료하는 게 뭐 요즘 말로 대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외는 있다고 그랬어요. 일반 예외가 있는 게 뭐 방사선 치료나 수술 같은 치료를 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치료는 약물 치료고, 그러한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병입니다. 뭐 면역을 증강시키면 어떤 뭐 재발을 잘 안 한다, 내지는 뭐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환자들이 보통 오해하는 것들이 있다든지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역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환자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삼중성 유방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 치료가 해당되지가 않고 호르몬 약제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헐투에 대한 어떤 표적 치료들이 개발되어 있는데 또 몇 가지 약제가 있는데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머리 빠지고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죠. 머리 빠지고 메스꺼고 뭐 이러한 독성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항암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면서도 그걸 사용해도 별로 예후가 좋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희소식은 다른 A형의 유방암처럼 일종의 표적 치료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하게 개발된 약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라는 분이 이제 그 뉴욕타임스에 기고를 하면서 그 안젤리나 졸리라는 분이 이제 브라카라는 유전자가 양성이다, 돌연변이가 있다라는 게 이제 나왔고, 이러한 브라카가 돌연변이가 있는 분들이 삼중융성 유방암의 한 10%에서 15%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약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2020년 현 시점에서는 아직 보험이 안 되고요. 그렇지만 약효가 입증이 돼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또 다른 약은 면역 치료예요. 그래서 면역 치료가 이 삼중성 유방암에 재발된 경우에 항암제하고 같이 했을 때 항암제만 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면역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효성은 입증이 됐는데 아직 이것도 아직 보험이 안 돼서 좀 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어려운 병이고 또 치료 약제도 지금 뭐 개발된 게 항암제 외에는 한두 개의 면역 치료, 표적 치료가 있지만은 여전히 많은 종류의 신약들이 지금 현재 임상 시험 중에 있고요. 그런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런 재발하신 분들은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면역 치료에 대해서 좀 부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면역 치료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미슬토라든지 아니면 세포 치료 뭐 이런 치료들, 그리고 또 면역을 이렇게 증강한다고 이렇게 하는 치료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치료들이 일부 환자분들께서 치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상시험이라는 단계, 그러니까 어떤
그 미국의 FDA라든지 우리나라의 식약처라든지 이러한 공식적 기관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절차, 임상시험의 절차.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1상, 2상, 3상 많이 나오죠, 뉴스에. 사실 그런 절차가 있어야지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최종적으로 이게 문제가 없고 또 효과가 있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지 이제 환자들에게 투여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면역치료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미슬토나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약들은 아직까지 그러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입증이 되지가 않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면역치료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 면역 표적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우리가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을 수가 있는데, 이 암세포가 나름대로 방어 기전을 가지고 면역세포가 본인을 못 잡아먹게 이렇게 하는 그러한 단백질이 세포 표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접촉을 하면은 암세포가 면역세포에 의해서 죽지가 않는데, 이 접촉되는 부분을 접촉을 못 하게끔 하는 항체가 지금 개발돼서 지금 이러한 임상시험 3상까지를 통해서 이제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는 혼돈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지금 3등 음성 유방암에서 유일하게 승인되고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면역치료는 제가 말씀드린 면역치료고, 그런 약제들이고, 실제적으로 어떤 뭐 미슬토라든지 세포 치료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면역을 좀 높인다는 소위 이러한 약들은 해당되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TNBC는 다음 시간에 더 궁금한 점을 이어서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